안녕하세요. 하루항은 독서법의 저자 나혜정입니다. 예, 오늘 화요일인데 비가 안 오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깨끗합니다. 예,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셨죠? 예, 저는 아침에 독서를 하면서 시작한 새벽 수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 일주일에 3일 하니까 조금 시간이 빠듯한 것 같아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로 바꿔서 오늘 아침에 이제 수영을 하고 왔는데, 아침 수영은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기분을 상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슨 운동이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몸에도 좋지만 정신적으로도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추합니다. 예 그러면 예, 하루 한 권 독서법 이제 낭독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제 3법칙 당신에게 간절한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책을 읽기 전에 우선 책을 선택을 해야 되죠. 예, 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제 책을 골라서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뭐 주변에 있는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책 위주로 재밌다고 이제 추천해주면 그런 책을 보게 되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책 읽는 동안에도 예 즐겁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 읽고 난 후에도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자기 내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가 육아잖아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늦게 이제 많이 넘어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 육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육아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육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육아를 나이는 먹었지만 완전히 육아는 초보였죠. 예,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점점 스스로 터득해야 될 부분이기에 물론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육아가 좀 더 편하게 될 때까지는 이렇게 순환이 많죠. 예, 그 순환을 저는 이 책과 함께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예, 지금도 이제 그 도움의 영향으로 이제 책도 여전히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육아를 어렵게 접하면서 이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읽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가장 이제 간절한 주제가 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한테 간절한 주제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선 이제 간절한 주제를 스스로 이제 정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랑 직접 이제 자기가 그것을 정하는 거랑 이렇게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눈에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면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풀려는 뭐죠? 해결 방법을 좀 많이 찾게 돼요. 예, 자동적으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의 답을 찾듯이 우리 스스로 이제 간절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스스로 내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책을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한 주제라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저처럼 육아의 문제처럼 자기가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 있잖아요. 예, 그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제로 해서 책을 읽으면 가장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책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이제 독서의 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간절한 주제를 정해서 읽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간절한 주제의 책을 읽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서에 몰입할 수 있죠. 예,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예, 몰입이 잘 됩니다. 예, 육아서 같은 경우에 제가 100권, 150권 읽었는데 그 읽는 동안에 지루하던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한 권 읽고 나면 또 다른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달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두 번째는 읽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책 한 권에 그 제가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의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책 한 권에 뭐 해결법 한 가지가 있다 그런다면은 이제 또 다른 책에 어떤 해결법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느끼면서 또 그 책을 이제 찾게 되죠. 그 다음에 좋은 간절한 주제 책을 읽는다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간절한 주제이기 때문에 매일 읽게 돼요. 예, 짬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처음에는 짬 시간 위주로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위주로 책을 읽게 됐는데 이제 그게 책의 이제 재미를 알게 되면은 짬 시간이 아니고 짜투리 시간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독서의 중급 고급 수준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직장 맘으로서 직장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애들 육아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했는데 예, 책 읽을 시간이 전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나름 이제 해결 방법으로 독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뭐 많지는 않겠죠. 뭐 10분, 뭐 20분, 30분 이렇게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책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예,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점점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새벽 시간이죠. 예, 새벽 독서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벽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될 수도 있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절한 주제의 책은 호기심과 궁금증이라는 내적 동기를 생기게 해서 예, 이거 계속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예, 책을 읽게 되니까 독서가 이제 생활화되면서 이제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절한 주제의 책이란 결국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책, 예, 이렇게 되는데, 예, 간절한 주제는 다양하죠. 예, 대부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예, 내가 지금 현실에서 너무 다급한 그렇게 해결해야 될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간절한 주제가 될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예, 사실 바쁘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의 꿈이 뭔지 그렇게 그 꿈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죠. 예,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막 순차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애들 깨워서 밥 먹여서 이제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셔틀 태워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출근을 해서 또 애들 뭐 학생들 이제 뭐 치료를 해주고 예, 보건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퇴근하면은 퇴근이 한 5시 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집에 와서 또 이제 저녁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영부영 하루가 뭐
8시, 9시, 10시까지 되죠. 그렇게 되면 제 시간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진짜 새벽 시간밖에 없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급급한 거예요. 헉헉거리는 거예요. 생활 자체로. 그래서 언제 뭐 제 꿈을 생각하고 여유가 없죠. 하지만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꿈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꿈을 이루게 되고 이제 꿈도 진화하잖아요. 점점 높은 꿈을 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생활만 하느냐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느냐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간절한 주제라는 것은 현실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또 꼭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간절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절한 주제이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또 골라야 되겠죠. 예, 간절한 주제는 찾았지만은 또 그 주제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을 무시하고 모든 책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너무 이제 독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0대 3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는 내용은 70, 모르는 내용은 30. 예, 특히 이제 독서 초보일 경우에는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잘 지키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내용이 많으면은 흥미를 느끼기 힘들어요. 애들 공부 가르칠 때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를 자꾸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해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번아웃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학서나 철학서 이제 고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단계를 밟아가지고 수준이 맞게 이제 읽으면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으면은 이제 그 독서를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점 생각하면서 그 자기 간절한 주제에 맞춰서 책을 선택해서 매일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읽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